요즘 마트 가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맞나? 왜 이렇게 비싸졌지? 예전에는 그냥 집어들던 과일 하나, 아무 생각 없이 장바구니에 넣던 계란 한 판, 이제는 가격표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느끼죠. 분명 똑같이 샀는데 왜 돈은 더 나가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는 분명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지출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요. 특히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같이 비싸진 느낌,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경제학적으로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하나로 구조를 이해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돈, 내 생활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경제를 가장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 대성의 경제학입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돈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물가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양과 물건의 양이 어긋날 때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쓸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물가 상승의 시작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은 늘었는데 물건은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물류는 막혔고 기름값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모든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어디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사는 과일, 계란, 기름값 같은 생활 속 가격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비쌈은 우연이 아니라 경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특히 한국에서 더 체감이 크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지 내려갈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지금,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이 물가 상승이 더 크게 느껴질까요? 단순히 전 세계가 다 그렇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있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의존도입니다. 한국은 기름과 가스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 영향이 바로 우리 생활로 들어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끝이 아닙니다. 운송비가 올라가고 물건을 만드는 비용도 올라갑니다. 과일 하나를 가져오는데도 운송비가 붙고 보관비가 붙고 유통비가 붙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가격은 단순한 물건 값이 아니라 이 모든 비용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 과일, 계란, 심지어 외식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입 물가입니다. 한국은 먹거리부터 원자재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사도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달러에 1,100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1,300원을 내야 한다면 같은 물건인데도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려고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비용이 더 오를 것 같으면 미리 가격을 올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비용이 오르기 전부터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풀렸고
기름값은 올랐고 환율도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심리까지 작용하면서 물가가 계속 밀려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물가 상승이 앞으로 계속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물가 상승, 앞으로 계속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입니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잘 내려오지 않는 게 경제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올라간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유통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가격을 다시 내리면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잠시 안정될 수는 있어도 과거처럼 싸졌던 시기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를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방식은 이제 점점 부담이 됩니다. 지금은 가격을 비교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돈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같은 물건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할인 시기나 가격이 안정된 시점을 노리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과 자산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일 가격 상승, 계란 가격 상승, 기름값 상승,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된 흐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돈을 잃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돈을 지키고 흐름을 읽는 방법 가장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 이제는 조금 보이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